자, 이 과목 정보기기 운영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모뎀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자, 이 모뎀이라는 용어는 이제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스타크래프트 1세대 분들, 그분들은 알아요. 이 모뎀이라는 게 뭔지.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정말 좀 현실적인 경험을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에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이제 존재했었고 IPX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화면을 잠깐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낯이 익은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 이미지 보시면 여기 지금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뎀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클래식 버전으로 즐기셨던 CD로 인스톨하고, 그랬던 시절을 즐기셨던 분들은 이 모뎀이 뭔지를 알거든요. 써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이걸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던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모뎀이라고 하는 접속 모드가 존재했다더라. 네,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IPX랑 UDP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자, 이게 모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합성어. 네, 이게 원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게 합쳐진 거예요. 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모뎀이라는 것을 이제 당연히 알기 위해선 이 각각의 단어가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변조라는 뜻입니다. 네, 변조예요.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복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자어니까 피곤하죠. 네, 좀 더 풀이를 좀 해볼게요. 변조라는 말은 같은 말로 암호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어떤 데이터를 그냥 평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복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원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도 아직도 현재 컴퓨터 기반에서 이 변조 기법을 사용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는데, 아니면 큐넷이라고 할까요? 자, 큐넷 사이트 여러분들 로그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먼저 아이디 입력하죠. 맞죠? 또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게 뭐예요? 패스워드 입력하죠. 네, 암호 입력하잖아요. 근데 아이디는 그래, 영어 평문으로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디라고 할게. 자, 근데 암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뜹니까?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죠? 맞잖아요. 이거 화면에 그대로 뜨면 안 되잖아, 원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스킹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뜨잖아요. 물론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약간 모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죠. 맞죠? 이거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웹사이트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이제 뭔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표면상으로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란 거예요? 암호화를 시킨 거예요. 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암호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즘 버전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 통신 기반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지. 자, 원래 데이터 원문이, 원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변조한 후에
데이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진수 막 이딴 거 막 나오는 거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진수 데이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죠. 맞죠? 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인식이 되는 데이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가나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가 편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0과 1밖에 모른단 말이죠.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몰라요. 이진수만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암호화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변조를 했을 때 이진수 데이터로 가는 거고, 그럼 얘를 다시 복원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나다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호 변환 체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런 입장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조가 암호화시킨다 그런 뜻이고, 복조가 원래대로 원신호로 복원을 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래서 모뎀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모뎀 기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저도 예전에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을 그대로 제가 아직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팩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꼭 하거든요. 팩스라는 걸 꼭 언급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전화선이 원래 시초거든요. 예전에 인터넷을 이제 PC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원래 여러분 저 과거로 좀 되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천리안. 천리안 나훈우리 맞나? 나훈우리. 갑자기 막 연령대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야 이 사람 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한국통신이었나요? 네, 한국통신 시절로 갈게요. 한국통신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네, 여기 도스 기반이죠. 그냥 도스 기반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거를 사용하려 그러면은 전화선을 연결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전화선을 연결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요금 폭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사용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저걸 사용하게 되면은 전화선 연결을 하니까 원래 우리가 집 전화 목적이 뭐예요? 집에 전화가 이제 따로 설치가 돼 있었으니까 막 가정집끼리 전화 통화할 거 있으면 막 통화해가지고 막 이건저건 얘기하거든요. 잠깐 통화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전화선 연결을 이렇게 PC 통신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금이 막 과다 청구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겨나신 분이 많았어요. 집에서 말 그대로 강제로 퇴출되는. 하여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때 이런 일이 많았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금 과다 청구했던 세계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전화선 연결을 해가지고 뭐 파일을 하나 다운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아침에 다운로드 시작을 걸어놓고 저녁 다 돼서야 겨우 이제 완료가 될까 말까. 이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예, 저도 이거를 실제로 많이 본 기억은 없는데 간혹 이제 동네에서 이걸 쓰시는 분을 한두 분 봤는데 어제도 그랬대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느렸어요. 전화선 속도가 일단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로 당시 인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전화선 연결을 어디에서 쓰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팩스라고 하는 이 통신수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RJ 11인가요?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이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화선 규격이 있거든요. 이게 맞나? RJ 11이 맞나? 하여튼 예. 아무튼 예. 전화선 규격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두 가닥짜리가 이게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을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하여튼 맞을 거야. 예. 하여튼 이게 두 가닥짜리인데 얘를 이제 그 커플러를 이렇게 커플러라고 하나요? 이 소켓을 물려요. 전화선에다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도 카드 결제기를 이 전화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모델이 제공되는 카드 결제기가 있죠. 여러분들 카드 단말기 중에 포스기를 물론 사용하는 게 요즘 대세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팩스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합기를 물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선 케이블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아는 그 사장님도, 업체 사장님도 이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물려서 사용하는 게 바로 팩스예요, 팩스. 그러면은 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여기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시험에서 등장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다 보니까 그래도 등장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에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걸 이제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팩스를 옛날 전공서적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사전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더 당연히 모를 수 있지. 근데 예전 분들은 알죠. 팩스를 사용했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공무원 퇴직을 한 나이대 분들인 50대, 60대 분들은 이걸 알아야죠.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팩스를 모사전송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이제 같은 말로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팩시밀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은 요즘에 팩스를 누가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국가기관은 반드시 팩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흔히 말하는 학교 있죠? 학교에는 100% 팩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안전 측면 때문에 뭐 재난 상황이나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이제 그 어떤 소식을 전파할 목적이나 뭐 공문서 같은 걸 전달할 목적으로도 원래 팩스라고 하는 통신수단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팩스는 다 있어요. 예, 진짜예요. 어느 관공서건 어느 학교 홈페이지건 홈페이지 하단에 팩스라는 그 명칭이랑 팩스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쪽 하나 뭐 검색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교로 그냥 검색해 볼까요? 자, 인천대학교 한번 검색해 볼게요. 대학교 홈페이지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공식홈 들어와 볼까요? 여기 팩스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여기 있죠. 있네. 팩스 있네. 팩스 있거든. 여기 대학교 홈페이지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인천권에 있는 도림고등학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인천 도림고등학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있죠? 팩스 있네. 여기 팩스 있네. 잘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쓰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물론, 사실,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요즘에 학교를 최근에 졸업한, 우리 젊은 나이대에 해당되는, 10대, 20대 분들은 팩스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써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건데, 모른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학교 계열 중에서도 특성화고 중에 그 상업계열 고등학교? 상업계열 고등학생분들은 학교에서 복합키 사용법이나 이런 팩스 사용법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교육 과정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팩스 사용법이나 팩스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건 거죠. 이거는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직업적 특성상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공무원분들. 만약에 공무원이 팩스를 모른다? 위험하죠. 네,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공무원이 팩스를 모른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예, 왜냐하면은 아니 사무기기를 안 쓰는 공무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닦아놓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강의 내용이기는 한데 닦아놓고 말씀드려볼게요. 사무기기를 사용을 안 하는 공무원 직렬이 있습니까? 모든 직렬이 다 사용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말로 인트라넷 컴퓨터 사용 안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예? 모든 관공서 어떤 뭐 정부 부처건 아니 공무원 된 사람이 컴퓨터 없이 일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컴퓨터 가지고 있잖아요. 본 책상 있고. 그러면은 그 사무실마다 이런 거 팩스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 부서도 있겠죠. 특히 뭐 인사과나 이런데. 예? 인사과는 뭐 몇몇 아니 뭐 부서별로 물론 팩스 번호가 각각 나눠져 있기도 하고 정부 부처마다 환경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팩스라고 하는 게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공무원이 팩스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해지는 거지. 이거는 뭐 통신 분야 직렬이냐 전산 직렬이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직렬이건 사무기기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팩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무기기에서 그것도 통신기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말 그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 모뎀을 당시 사용했을 때 이거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게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안전을 이제 직결되는 어떤 재난 안전의 대책의 한 일환으로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인적이나 물적인 어떤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말 그대로 통신 전달 목적,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팩스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모른다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지식을 얻어가시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자 이거죠. 예,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전화선 연결을 해서 모뎀을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팩스라고 하는 통신수단에 얘가 아직 남아있구나. 모뎀이라는 통신 기법이 쓰이는구나. 이런 거를 좀 취지를 알자 이 뜻입니다. 책에 이렇게까지 설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이렇게 저는 학습을 당시에 했었어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자, 모뎀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변조와 복조를 합친 단어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 찾는 거는 쉽겠죠? 네, 모뎀 그러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합친 합성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전화선 연결을 사용했었고 굉장히 요금 폭탄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기술이 발전돼서 현재까지 팩스라고 하는 모사전송 통신수단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다더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좀 강조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나중에 시험 문장에서 필기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